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의 핵심 트렌드와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심층 분석하는 마켓워치 360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업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물류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특히 테슬라 세미트럭이 구축하고 있는 구조적 혜자와 이것이 불러올 디젤 물류 시대의 종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6년 본격적인 세미 사업 진행 사항과 글로벌 상용차 전동화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글로벌 화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최초의 콘셉트 공개 이후 2026년 대규모 양산체제 진입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대형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상용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압도적 경쟁력의 근원은 바로 기가 네바다에서 완성되는 완벽한 공간적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과거 모델 3와 Y 양산시 겪었던 뼈아픈 생산 지옥의 경험을 교훈 삼아 테슬라는 170만 평방피트 규모의 세미 전용 양산 시설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 클러스터의 핵심은 4680 배터리셀의 완벽한 내재화입니다. 차세대 배터리셀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레거시 업체들이 고질적으로 겪는 외부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불필요한 운송 물류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팩은 차체 프레임 제작 후 최종 라인에 통합되어 조립 라인에 즉각 투입됩니다. 소프트웨어, 배터리 화학, 구동 유닛, 그리고 차체 구조의 100% 자체 설계를 단일 부지에 완벽히 통합한 이러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어드밴티지는 외부 배터리 공급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타 제조사 대비 극단적인 원가 통제력과 공정 유연성을 단번에 확보하는 독보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상용차 양산의 궤적은 차량 총중량이 약 15톤 이상인 대형 트럭을 의미하는 북미 클래스 8 시장의 20% 점유율을 향한 거대한 S커브 로드맵으로 구체화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파일럿 단계에서는 약 200대를 제한적으로 생산하여 펩시코와 월마트 등 핵심 고객사에서 실증 운영하며 귀중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대량 양산, 즉 기가 네바다 전용 공장의 본격 가동과 함께 초기 인도를 개시하며 대량 양산을 위한 수율 안정화에 돌입합니다. 이어지는 하반기 가속화 단계에서는 연간 5,000대에서 15,000대 인도 목표로 생산을 가속화하며 기나긴 공급망 통합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침내 2027년 이후 완전 풀가동 단계에 도달하면 연간 5만 대의 거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25만 대에서 30만 대 규모인 북미 클래스 8 대형 트럭 시장의 15에서 20%를 단일 모델로 점유하는 파괴적 규모에 도달을 뜻하며 철저한 수율 검증 후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테슬라 특유의 점진적 증산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화물 적재량 측면에서 테슬라는 그간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기술 한계의 돌파를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내연기관 디젤 트럭과 완벽하게 똑같은 무게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동등한 적재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무거운 배터리로 인해 짐을 싣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4680 배터리팩을 통한 중량 최소화로 극복하여 약 23,000파운드의 공차 중량을 구현해냈습니다. 구동 성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후륜 3모터 시스템은 1072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여 5%의 가파른 경사로에서도 시속 65마일을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EPTO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냉동 트레일러 구동을 위해 필요했던 무거운 디젤 발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25kW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규제 환경 역시 테슬라의 편입니다. 미국은 전기 트럭 총중량 제한을 2,000파운드 완화하여 82,000파운드까지 허용했고 유럽연합 역시 4,400파운드의 중량 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력계수 0.4의 공기역학적 최적화와 대대적인 셔시 경량화를 통해 내연기관 디젤 트럭과 완벽히 동등한 최대 45,000파운드의 실적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화물 운송기업에게 차량이 멈춰있는 시간은 곧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다운타임 제로를 목표로 1.2메가와트급의 독자적인 메가차저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일 충전기당 최대 1200kW의 전력을 쏟아붓는 V4 메가차저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여러 대의 거대한 트럭이 동시에 전력을 끌어다 써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고도화된 모듈화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점은 배터리 잔량 2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하여 약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회복하는 데 정확히 30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트럭 운전자의 의무 휴게 시간 30분과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쉬어야 하는 휴식 시간과 차량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이클이 완벽하게 동기화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 충전을 위해 버려지는 추가적인 지연 시간이 제로가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전기 트럭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충전 시간을 운영 최적화로 상쇄하여 디젤 트럭과 동일한 수준의 무서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낸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차량 하드웨어의 압도적 스펙만큼이나 무서운 무기는 바로 대륙을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독자적 인프라의 장악력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주요 물류 회랑, 즉 프레이트 코리더를 무서운 속도로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19개, 캘리포니아의 17개를 포함해 총 66개의 거점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I5와 I10 코리더를 잇는 남부선벨트 물류 대동맥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입 컨테이너의 40%를 처리하는 심장부인 롱비치 항만 연계 거점을 가동하고 조지아와 중서부 허브를 통해 대형 제조시설의 핵심 공급망과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행보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인 파일럿 트래블 센터스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미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기존 대형 주유소 부지 내에 4대에서 8대 규모의 메가차저 충전소 건설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샤워시설이나 식음료, 쾌적한 휴식 공간 등 기존 디젤 트럭 운전자들이 누리던 휴게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이질감 없는 운전자 경험을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류가 작고 충전 속도가 느린 제3자 공용 충전망에 대한 의존도를 0%로 만들겠다는 테슬라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전략적 포석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물류기업의 경영진이 전기 트럭 구매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 누적 총 소요 비용, 즉 TCO의 우위에 있습니다. 세미트럭은 29만 달러라는 값비싼 초기 자본 지출의 열세를 마일당 0.31달러라는 압도적인 운영 비용의 극단적 우위로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폭발적인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트럭의 구매 가격이 18만 달러, 마일당 유지비와 연료비가 0.67달러인 것과 비교해보면 차량 도입 후 불과 2년에서 4년 내에 모든 누적 비용이 역전되는 TCO 크로스오버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20만 마일을 주행하는 간선 트럭 한 대당 매년 7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2%에서 5%에 불과한 척박한 물류시장에서 이는 경쟁사를 압사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마진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 일몰의 반사이익이라는 거대한 인사이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9월 법안 통과로 인해 연방 보조금이 조기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배터리를 외부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는 자체 원가 경쟁력이 없는 타 제조사들은 보조금 없이는 그대로 도태될 위기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정부 보조금이 완전히 증발하더라도 디젤 트럭 대비 TCO 3% 우위를 자체적으로 방어해내며 오히려 시장의 경쟁자들을 소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무서운 체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의 파괴적 경제성은 테슬라가 새롭게 제시하는 금융혁신을 만나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바로 자본 지출의 서비스와 사스 개념을 물류에 도입한 세미 애저 서비스의 출현입니다. 과거 자산 집약적인 방식의 전통 산업에서는 운송사가 거액을 들여 트럭을 일시불로 구매하고 골치 아픈 충전기 인프라를 별도로 계약하여 건설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업용 전기요금을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등 높은 초기 진입 장벽과 겹겹의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의 자산 경량화 모델에서는 트럭의 사용권과 전용 충전기 설치 및 골치 아픈 유지 보수, 그리고 핵심인 에너지 전력 공급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예측 가능한 단일 고정월 청구액으로 제공합니다. 번들링된 이러한 금융혁신 상품은 자금력이 풍부한 글로벌 대기업 중심이던 고객군을 넘어 실제 미국 화물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플릿, 즉 오너 오퍼레이터 사업자들로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중소운송사 입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요동치는 국제유가나 복잡다단한 전력망 요금 리스크로부터 사업을 완벽히 보호받으며 오직 화물 운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은 이미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 구체적인 숫자로 강렬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들의 무공해 친환경 상용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캘리포니아주의 상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HVIP 보조금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의 무려 90.4%에 달하는 965건이 오직 테슬라 세미 한 개 모델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기타 모든 기존 상용차 브랜드들을 합산한 수치가 불과 9.6%, 102건에 그친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테슬라를 대체 불가능한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압도적 대기 수요를 방증합니다. 펩시코 100대 이상, 월마트 130대, UPS 125대 등 네로라는 글로벌 물류 거인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텔레매틱스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총 중량 7만 파운드 이상을 꽉 채운 가장 가혹한 완전 적재 상태에서 마일당 1.7에서 1.9kWh라는 경이로운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습니다. 덧붙여 중간고속 충전을 결합하여 단일 트럭으로 하루 최대 545마일의 숨막히는 최장 주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디젤 트럭의 엔진 소음과 심한 진동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중앙 배치형 운전석 설계인 센터 시트 캡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기사 구인난에 신음하는 물류업계 경영진들에게 유능한 기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퍼포먼스를 핵심 성능, 대시보드를 통해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일 트럭 1대가 하루에 달려낸 최장 주행 기록은 무려 1076마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터리 용량의 승리가 아니라 테슬라의 독자적인 고속 충전 네트워크와의 완벽한 연계를 통해 전기 트럭은 시내 배송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거리 간선 화물 운송 능력을 혹독한 실전 현장에서 완벽히 입증해낸 쾌거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일당 1.7에서 1.9kWh의 극강의 에너지 효율과 함께 이 대시보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지표는 바로 95%에 달하는 파일럿 플릿 기준의 압도적 가동률입니다. 새로운 폼팩터의 전기 상용차가 출시 초기에 가동률 95%를 달성했다는 것은 하드웨어의 기계적 견고함과 펌웨어 및 충전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적 안정성이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하여 시장의 남은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음을 뜻합니다. 데이터를 넘어선 정성적 평가 부문인 운전자 만족도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펩시코와 DHL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만장일치로 기존 내연기관 디젤 트럭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신체 피로를 가중시키는 진동과 소음, 그리고 변속 충격의 원천 차단은 인적 자원의 이탈을 방어하고 운송 품질을 끌어올려야 하는 화주 기업들에게 있어 기업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필수 불가결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륙의 물류 혁신을 이뤄낸 테슬라의 웅대한 비전은 결코 북미 대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각국의 복잡하고 촘촘한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귀중한 데이터 주권을 철저히 확보하며 가장 거대한 시장인 유럽과 중국을 향한 글로벌 진출 로드맵을 매우 치밀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연합시장에서는 네덜란드 차량청인 RDW로부터 유럽 최초로 상용차 대상의 감독형 FSD 잠정 승인을 획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무려 16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혹한 검증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트럭 운전자 의무 휴게 시간 법규와 살인적으로 높은 디젤 가격, 그리고 치솟는 인건비라는 유럽 고유의 척박한 물류 환경을 오히려 전기 자율주행 트럭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과 연계한 폭발적인 시장 진출을 착실히 채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국 산업 보호와 규제의 장벽이 가장 높고 견고한 중국 시장에서는 상하이 현지 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한 철저한 데이터 현지화 전략과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두 정밀 지도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묘수로 영리하게 해법을 찾았습니다. 대규모 로컬 인공지능 센터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깐깐한 데이터 국외 유출 규제를 우회함과 동시에 2026년 3분기를 목표로 FSD 완전 승인까지 조율하고 있어 다가올 글로벌 무인 물류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선점의 교두보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테슬라 세미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테슬라 상용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트럭 1대 팔아서 남기는 일회성 하드웨어 마진을 아득히 뛰어넘어 무한대로 증식하는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마진, 즉 사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진정한 재무적 파괴력은 FS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군집주행, 이른바 플래투닝 기술의 상용화와 이를 통한 소프트웨어 수익화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됩니다. 거대한 화물 트럭 여러 대가 디지털 실로 묶인 듯 아주 좁은 간격으로 줄지어 고속주행하는 이 군집주행 시스템은 선도 차량의 완벽한 공기역학적 리드하에 뒤따르는 트럭들이 겪는 공기 저항을 극소화하여 물류의 에너지 한계 비용을 마법처럼 감축시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진정한 핵심은 비용 절감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건비의 삭감입니다. 단 한 명의 선행기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무인으로 뒤따르는 다수의 화물 트럭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운송 원가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리버 코스트를 극적으로 증발시켜버립니다. 이는 기존 트럭 제조사의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진화함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뛰어난 자율주행 기능을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화물 기업들이 물류 마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월 결제해야만 하는 철저한 월간 구독 모델로 비즈니스의 성격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요컨대 테슬라는 글로벌 대륙을 횡단하는 거대한 물류망 전체를 하나하나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산하는 바퀴 달린 엣지 컴퓨팅 데이터 센터로 치환하여 매년 막대한 규모의 마진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반복 수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테크 자이언트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쫓아오기 버거운 전통적인 레거시 상용차 제조사들이 고육지책으로 내놓는 과도기적 전동화 모델과 혁신의 백지 상태에서 설계된 테슬라의 순수전기 아키텍처를 주요 재원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절망적인 기술적 격차는 더욱 명확하고 냉혹하게 드러납니다. 프레이트라이너의 이케스케디아, 볼보의 VNR 일렉트릭, 니콜라의 트랩 EV 등 주요 경쟁사들의 주력 모델들은 29만 달러 수준인 테슬라 세미보다 오히려 더 비싼 30만 달러 이상의 무거운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고작 230마일에서 넉넉 잡아 330마일에 불과하여 결국 돈이 안 되는 단거리 항만 셔틀이나 좁은 지역 물류 배송 등 브릿지 역할에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롱호를 타겟으로 설계된 테슬라 세미는 약 850에서 900kWh의 막대한 배터리를 품고 500마일, 즉 800km라는 압도적 주행거리를 뽐내며 화물 시장에서 가장 파이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간선 운송 시장의 지배권을 선점했습니다. 경쟁사들이 겪는 근본적인 비극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내연기관 시대에 쓰던 낡은 기존 디젤 트럭의 셔시를 버리지 못하고 재활용하다 보니 부피가 큰 대용량 배터리를 제대로 탑재할 물리적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배터리조차 외부 배터리 제조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므로 가장 중요한 원가 통제력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기존 상용차 업체들은 전기 트럭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전장인 롱홀 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원천 봉쇄된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 낱낱이 분석한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렌즈로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단순히 짐을 많이 싣는 뛰어난 전기트럭 신모델 일대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의 글로벌 화물 생태계를 영속적으로 완벽히 지배하기 위해 그 누구도 감히 뚫어낼 수 없는 삼중의 거대한 구조적 해자를 겹겹이 쳐놓고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새의 가장 깊고 단단한 안쪽 코어에는 기가 네바다라는 전초기지를 통한 배터리의 완벽한 내재화로 경쟁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20만 달러대라는 기적적인 제조 원가를 달성해낸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원가 통제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코어를 빈틈없이 둘러싼 두 번째 미들층에는 북미 주요 물류 회랑의 동맥을 따라 촘촘히 꽂혀있는 1.2 메가와트 메가차저 전용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충전 속도가 느리고 고장이 잦은 제3자 공용 충전망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한 0%로 단절시키며 기업 고객들에게 무결점의 운영 안정성을 굳건히 담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포섭하는 가장 거대한 바깥쪽 아우터층에는 유럽과 중국 규제의 벽을 허물고 플래투닝 군집주행 기술을 연계하여 글로벌 화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테슬라의 FSD 구동료를 지속적으로 결제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종속성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압도적인 세 가지 층위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경쟁사가 수십 년의 시간을 쏟아도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완벽하고 숨막히는 생태계 락인 효과를 전 세계 상용차 시장에 창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디젤 시대의 영원한 종언과 우리 눈앞으로 다가온 거대한 글로벌 물류 지형의 재편이라는 굵직한 메가트렌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프로젝트는 단순한 차량 개발이 아닙니다. 완벽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통한 디젤 동급의 적재 능력 확보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뎌고 1.2 메가와트 메가차저 생태계 확장을 통해 상용차 전동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다운타임 제로를 보란듯이 실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변덕스러운 보조금 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는 TCO 원가 우위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이 모든 하드웨어 인프라의 끝에는 결국 FSD 운영체제 플랫폼을 화물 생태계에 강제로 이식하여 마르지 않는 구독형 자율주행 비즈니스의 수익을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종 핵심 인사이트를 요약해드립니다. 테슬라는 화물차 시장에서도 더 이상 단순히 철판을 접어 차를 파는 낡은 제조업의 틀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차량이라는 매력적인 하드웨어 판매를 일종의 미끼이자 진입로로 삼아 글로벌 운송망을 굴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독점 공급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전 세계 물류 기업들에게 영원히 구독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물류 지배 기업으로 그 껍질을 깨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과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 상용차 부문의 밸류에이션을 낡은 자동차 섹터의 PER이 아니라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강력한 빅테크 플랫폼의 관점에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써내려가야 할 역사적 시점이 바로 지금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켓워치 360이 혼신을 다해 준비한 테슬라 세미트럭의 구조적 해자와 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